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전날의 급락 이후 우리 증시 조금은 안정을 찾았을까요? 오늘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지만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면서 227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가 80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앙 때 이 8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멀미를 부르는 변동성 그리고 현기증 나는 계좌 수익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든스탁 오늘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주 연속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과 함께 그 비법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의 승률까지 높여줄 승리팀의 승부 전략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더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마감이었던 오늘이었습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매치 시즌4. 오늘은 승부가 갈리는 날이었는데요. 과연 한 주의 마감 속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갔을까요? 대체 그 결과 어떻게 남겨졌을까요? 지금 그 결과를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지난주보다도 더 큰 격차를 남겼는데요. 블랙팀의 수익률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 또 블랙팀이 승률을 챙겨갔습니다. 지난주 대비 39.98%포인트를 추가해내면서 블랙팀이 2주 연속의 위너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블랙팀의 승리 요인 자세히 챙겨보도록 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이번 주 승리팀의 리더, 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인공은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승리팀 안에서도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전문가와 특별한 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에도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매주 이 시간 여기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상황인데요. 네.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꼭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짚어주시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좀 시장의 반등 시도가 나왔었죠. 네. 오전에 한번 꺾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음봉이었죠. 다시 주가 자체가 오전 저점 움직임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양대 증시가 플러스 마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초의 어떤 상승력, 죄송합니다. 시가초의 상승력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 차트로는 음봉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양봉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시장이 강보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그래도 유지해주는 힘이 있었으나 역시나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력이 미진한 수준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기조에 완료된 글로벌 증시가 추가 하락은 방어를 했지만 강보합 수준 정도밖에 못 미치는 0.123% 정도 범위 안에 그냥 간신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이 정도의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개별적으로 강하게 튀어오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가 완벽하게 저점을 잡는 신호를 나타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흐름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반락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선물 지수대를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나스닥 선물하고 그 다음에 S&P 선물에 대한 움직임이 저녁 초움직임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약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의 어떤 3대 지수가 1.5% 정도 수준의 조정권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 자체는 뭐 어느 정도 미증시가 유럽 증시의 분위기에 연동을 해줄 수 있다면 오늘장 장중 조정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새벽 기조까지 반등 시도가 나왔음에도 역시 우측 하단에 대한 지수 움직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잘 안 보시면 제가 해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반등 시도는 나왔지만 꼬리를 달면서 반락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도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물량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해외 선물이 약간 마이너스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증시가 또 일정 부분 크게는 아니라도 조정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을 맞이하는 우리 증시에 있어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환율 움직임도 오늘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방 안정화를 주는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글로벌 조정 움직임 속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을 나타내 줬지만 환율 자체가 반등 전환을 하고 급등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연속 급락 움직임이 우리 증시도 나와버린 거거든요. 글로벌이 소폭 반등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양봉으로 나오는 이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아시아 장중기조의 달러 강세 현상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즉 음봉을 치고 내려가야지 달러 하방 안정화, 달러 약세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유동성 공급이 현저하게 조금씩 떨어져가는 장중 환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환율 자체가 종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크게 꺾였다가 올라타서 정별됐다면 보통 종목 같으면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차트가 되겠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세는 악재가 되는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율 부담감까지도 갖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올 포인트가 국내 증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말 이후에 월요일 장세도 조금은 조심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 시장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까지 좀 내다볼 수 있었던 시장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번 시즌에서도 리얼하고 또 맹렬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을 뚫어내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승리를 이끈 전문가 그리고 또 블랙팀의 승부주를 만나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매치 시즌4. 오늘은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주인공과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팀의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MVP까지 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비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갈 건데요. 특히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덕분에 팀전뿐만이 아니라 개인전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좋은 수익률을 남기셨는데요. 이번 주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수익률 대가 좀 재밌어졌죠. 한세를 뒤집으셨어요. 네, 너무 이제 뭐 원톱 체제로 이제 가면은 시청자분들도 재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팀하고 화이트팀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수익률을 가져가다 보면은 누가 최종 1등을 할까에 대한 재미도 좀 생길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또 시트 치는 종목들을 주는 또 전문가들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문가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오히려 이 방송을 위해서도 전문가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팀의 승리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원생명과학이죠. 저기 제일 하단에 52.51%라고 수익 체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팀 힘든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상한 김용덕 대표가 뭘 갖고 나올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저 종목이 이번 저희 팀이 주간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진원 같은 종목들을 계속 가져와 줬으면 저런 종목만 줬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는데 뭐 전문가가 항상 이제 저렇게 수익률을 막 50%씩 낼 수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오진 못합니다. 가져올 수 있다면 제가 뭐겠어요? 상한 전문가님이시죠? 가져오라는 얘기군요. 자, 가져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자,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하는데 아무튼 오늘 가져온 종목 좋은 종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익숙했던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진원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거의 압박에 가까운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무려 이거래일 만에 52%대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에 맞는 제2의 또 종목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가운데 보유 중인 종목들을 짚어보는 게 좋겠죠. 먼저 네. 휴맥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네. 휴맥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전 방송, 어제죠? 어제 방송에서는 짚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손저가를 낮추면서도 이 종목을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이 떨어지는 움직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밀리는 게 정상적일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종군이에요. 그러니까 IT와 자동차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겸비하고 있는 인포장치 관련 대표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은 시총 상위 종목이 밀집되어 있는 분야고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와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장이 떨어지면 직접적인 그 시점에 급등 사유인 재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 자체는 좀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조정 위주로 가다 보니 차트를 보시면 뭐 크게 대폭적으로 밀리진 않았지만 음봉 눌림 움직임들을 계속 좀 줬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움직임 자체가 다시 상승 전환 시도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십자 캔들을 주면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해볼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이나 이전 거래일 캔들들 그리고 그전 거래일의 캔들을 놓고 봐도 지수의 움직임하고 차트 구성 캔들도 거의 비슷하게 봉차트 캔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수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로 볼 수 있겠고 또 반등하는 타이밍 부분들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기술적 회복력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인포장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업종 쪽에 해외발 대형 공룡 자동차 업체의 재료를 동반적으로 받는 사유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가 같이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방위적인 거래소 코스닥의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좀 이유가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인데 뭐 장세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은 흘러내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떨어질 이유는 점점 줄어들겠죠. 강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또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는지를 다음 달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수익률 대회. 계속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볼 생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맥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두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가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넵튠을 좀 여쭤볼게요.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전략이기도 한데요. 네. 게임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장 보니까 게임주들이 다 하락마감했거든요. 대부분 뭐 넷마블, 뭐 NC소프트, 넥슨 GT. 네. 근데 넵튠은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제작사가 이제 기업 공개를 시작하고 상장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돼서 넵튠이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의 지분을 한 1점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뱅크 관련된 지분법 수혜주라든지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급 애들은 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1점 몇 프로라는 지분 자체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효과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근에 대형 이슈급, 대형 공룡급 상장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지분법 수혜가 있다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50%, 100% 정도의 강력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게 첫 급등 상승 출발 시점에서 사실상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급등 기대치,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서의 상승력이 좀 유지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장 초반에 좀 급등 움직임이 저점을 한번 찍어주고 좀 나왔었어요. 이 상승률 자체도 10%가 넘는 10몇 프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타 관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고 또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아준 그런 부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기 수익을 갖다가 뭐 5% 10% 정도 수준을 내고 팔려는 생각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만큼 추가적인 고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유지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 뭐 많은 게임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상장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오늘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뭐 KMPX테크라든지 텔콘 RF, 뭐 한일진공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뭐 국내발 이슈를 머금고 있었던 애들도 오늘 좀 이상 하락 부분들이 나온 현상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기업 공개 이슈가 시작되고 3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70%에 육박하는 수준, 거의 100원을 벌면 70원이 수익인 거예요.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 않는 구조의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강한 양봉 급등이 나올 거를 볼 수 있겠고, 추석 연휴 전에 좀 짭짤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딱 3일 정도 보자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보시면 결과가 나올 종목이니까 여러분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전 빠른 전략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었는데 넵튠 보유 전략 두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승부 전략 만나러 가겠습니다. 블랙팀이 준비한 승부주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블랙팀의 승리 랠리를 도와줄 전략입니다.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추리해 주시면서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추리해 보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과연 블랙팀의 승부주는 무엇일지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추석을 생각하면 먹는 걸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아, 추석 때 수혜주를 찾아야 되죠. 추석 때 뭐 많이 드시나 봐요. 추석하면 이렇게 풍성한 아, 명절이기도 하니까. 전 같은 것도 부치고 그러시나요? 그럼요. 전도 갈비찜도 부치고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주로 만두 하시는 편인가요? 먹으시는 편인가요? 둘 다 합니다. 아, 보람찬 거네요. 해요. 내가 해서 내가 하시나요? 먹는. 저도 하죠. 오. 하는데 잘 먹진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요. 네. 그 우리 추석 연휴를 생각해서 어떤 수혜를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집에서 방금 얘기하신 먹거리 부분들을 만드는 거, 뭐 장 보는 거라든지 아, 네, 약간 아니면은 풍족 생각나기도 합니다. 벌써 생각이 나나요? 이제 한마디 있는데. 굉장하십니다.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선물 같은 거를 갖다가 보내잖아요. 전자결제. 네. 예. 그러고 뭐 집에 계속 있다 보면은 잘 또 안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게임.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씩 툭툭 찍어내고 계신데 이제 그런 추석과 관련된 이슈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먹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놀이 문화 또는 뭐 집 안에 있으니까 또 집 안에 또 생필품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추석 선물을 하려면은 이제 추석 선물을 누군가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 결제를 해서 또 보내주는 업체 뭐 이런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전반적인 수혜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게임만 빼고. 게임은 뭐 업체들이 따로 해서 이제 IP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하니까 사실 컴퓨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다 관련이 있네요. 게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전방위적으로 이 종목이 없으면 다 안 돼요. 이 종목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어려워집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포장 많이 하니까 물류일까 택배 이쪽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휴에 따른 또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왜 웃으세요? 아까 전에 하나씩 맞춰주셨는데 네. 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언택트 이슈까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요. 좀 걱정되는 게 하반기까지 계속되는 언택트 이슈. 사실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너무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특히나 뭐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증가했잖아요. 네. 100명이를 계속 3일째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0명 밑으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50명, 30명으로 내려와서 그 제1교회 사태가 터지기 전에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100명을 쉽게 다시 올라와 버리고 유지를 한다면 이거는 당분간은 줄어들지 않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추석에 이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동을 하는 인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 그 막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다 안 걸리셨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린 줄 알았는데 갔다가 내 친지나 가족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분명히 확진자 숫자가 일정 수준은 잠시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수준이 다시 다운되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아마도 하반기 거의 후반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막 30명 미만의 안정권을 나타내주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더 대폭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동하는 바깥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럼 직접적인 밀접을 하지 않는 뭐 재택근무도 지속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어떤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활동들이 나옴에 따라서 언택트 수혜를 받는 애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언택트 관련된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종 자체도 이 종목이 없으면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이런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뭐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언택트 부분에 상당히 좀 효과를 하반기에도 상당히 크게 받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무언가 키워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좀 같이 밀접한 거리를 두고서는 일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이 때문에 계속 일을 하려면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저는 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맞춰보시죠 한번.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말 안 한 섹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죠? 삐리삐리, 삐리삐리. 아,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사람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라는 멘트를 쳤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그래서 종목이 유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다고 넘어온 사람 아니에요. 로보로보? 네, 예? 로보로보? 로보로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로보로보는 아니다. 네. 땡. 네. 네. 비슷한 사업을 해요. 네,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근접했나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접한 사업을 얘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추석 연휴에 따른 수혜 기대감 네, 가지고 언택트 있고. 수혜도 갖고 있고 언택트 그렇고 4차 산업혁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로봇이고 또 얘가 하고 있는 게 로봇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그런 프로그래밍 관련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이 뭐라는 거죠, 근데? 끝난 지금 건가요? 나온 종목은 로보로보 하나밖에 없는데 네네. 일단 땡 하셨으니까 네. 로보로보가 아니고 그 외 다른 종목에 대해서 추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틀렸는데요. 좀 더 힌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힌트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공개합니다. 와, 역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세 번째 힌트가 TOP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실적 500% 급증? 네. 얼마 전에 좀 봤던 화면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때도 그랬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컴퓨터와 관련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게임을 컴퓨터로 보통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뭐 최고의 컴퓨터 이제 이 종목이 탑 PC니까 네. 이거 제가 그때 이거 얘기해줬었던 네. 탑 PC이기 때문에 네. 탑 최고의 그 앞 글자 네. 탑 PC이기 때문에 컴퓨터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힌트가 아니야. 네, 이런 그냥 거죠. 힌트가 아니죠. 컴퓨터잖아요. 이 종목 이름이 컴퓨터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고 또 이 종목이 이제 그 물류 관련된 사업 영역에 필요한 그 자동화 기기 뿐만 아니라 마스크 생산을 위한 마스크 생산 설비 등등의 그런 사무자동화 아니죠. 어떤 생산 자동화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모든 관련 제품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로봇 관련된 이 산업 생산 로봇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또 직업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이제 연결할 필요가 없이 로봇이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프레밍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관련된 사업 영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스마트 시티하고도 연동이 되고 로봇 프로그래밍 사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사업이거든요. 로보로브나 로봇시티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애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그것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및 현재 언택트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물류라든지 다양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 부분, 그리고 사무 자동화라든지 앞으로의 뭐 미래 영역에 있어서 있는 로봇 관련된 기술력 부분들을 다 총망라고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설명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탑PC.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장기적인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본다면은 추세로 굉장히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빠른 성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2거래일 정도의 우와. 성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까지 딱 보고 수익 챙기고 기분 좋게 어디든 떠나시던 아니면은 집에서 편히 쉬시던 이럴 수 있는 당장 월화 사이에 큰 급등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대하시면서 오늘 종목 잘 추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히든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답이 보이셨을까요?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TPC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최고 찐찐찐찐입니다. CJ 대한통운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상한 대표님 멋쟁이 다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추석 송편 상한 전문가님 최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전문가님 와이파이 전자결제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상한 전문가님 정말 1등 전문가이십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의견 주셨는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TPC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상한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강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은 고정!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강의에 진행하기 앞서서 종목이 좀 어려웠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나오는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채팅을 찍지 않으셨어도 종목은 다들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또 라인이 된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는 저번 주에는 이제 재료 이슈 매매의 중요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왜 재료 이슈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그 재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 또 이슈를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언택트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언택트 관련주가 갈 것 같구나. 그러면은 그 뒤에 종목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지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수익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왜? 어떤 이슈가 그날 급등을 하건 그 주에 급등을 해도 그 모든 이슈 관련주가 다 대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도주는 상한가를 가면서 알파도 나오고
후속주는 중상한가에 추가 알파 정도가 나오고 후속주는 뭐 5%, 10%만 움직이다 마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만약에 이슈를 잘 찍어서 와, 이 분야가 올라갈 걸 예측했는데 진짜 적중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속주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바꾸려는 생각도 못하고 그걸 갖고 있다? 내가 30% 먹을 수 있었던 이슈를 갖고 5%만 먹고 끝난다. 정말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할 일은 내가 정한 이슈의 종목들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뭐 종목을 찾는 방법은 요즘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여러분이 트레이딩 차트에서 내가 이 관련주를 하나씩 다 찾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죠. 예, 직접적으로 이슈는 하는데 종목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여러분들이 찾았다라고 하면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찍고 엔터만 누르면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들 또는 뉴스를 통해서 그 관련 종목들의 분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이슈를 했을 때 5개 이상의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럼 인터넷선상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분야의 주도주 위주로 업로드를 시킵니다. 후속주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글을 안 쳐요, 사람들이. 왜? 이슈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도주 이슈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5개에서 10개 정도의 관련주다라고 하고 분석해 놓는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주도주가 보통 있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종목들은 찾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정한 이슈에 이제 주도주를 찾아야 되겠죠. 네.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이슈 부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던 아니면 내가 애초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면 HTS 트레이딩 안에 다양한 이슈들이 그룹군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벌써. 뭐 경협주, 방산주, 언택트주 아니면 뭐 인맥주 중에서도 누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로봇 관련주 등등등 그룹군을 여러분들이 짜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직접 그 범위 안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주도주 찾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를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도주를 내가 매매할 때 어떤 원칙을 세우고 매매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면 이슈를 알고 나서도 효과적인 매매가 가능해져요. 그럼 우선적으로 내가 정한 이슈의 종목들 찾기라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경협주 그중에서도 이제 철도 관련주들을 역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상승력이 굉장히 좋죠. 왜 좋을까요? 북한발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유감이고 상당히 미안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 외에 좋은 만남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다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해줘요. 물론 경협주가 그거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지는 않았지만 순간급등으로 치고 오르면서 오늘장 시장 대비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이슈의 종목들 중에 뭐 제가 정한 이슈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플러스인 게 좋잖아요. 마이너스로 보이는 것보다. 플러스를 오늘 좀 준 이슈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종목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네. 뭐 부산산업이라든지 대오AL, 리노스, 대하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종목부터 좀 덜 들어보신 종목들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이제 주도주 찾기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종목들은 찾았잖아요. 그룹군을 찾아놨으면 주도주 찾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 주도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 상승률이 다 차이가 있죠. 19%대 상승률부터 적게는 2%대의 상승률까지
오늘 장 중에 주도주와 후속주들이 갈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의 관련 이슈 분야에 내가 본 그 당일날 상승률을 확인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주도주 종목은 훨씬 더 주가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이슈는 그 상승률이 미비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움직인 이슈를 가져온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일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게 어떨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 파동에서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부분에서는 대하TI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점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주도주가 다시 아니라 후속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봉이나 월봉 상태의 최근 근접 한 2개년도나 3개년도에서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저점 대비 한번 테마가 그 이슈 분야에 불었을 때 누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느냐. 그러면 이전 움직임일 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것과 현재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같이 맞아떨어진다면은 오늘 잘 움직인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주도주가 신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착안해서 종목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점은 오늘 말고 이 움직인 이슈의 근접 기간 이슈 발생 시 상한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였느냐. 즉 주도주가 상한가를 가지고 후속주가 상한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을 확인해 보는 전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셨죠? 그럼 이걸 갖고 제가 HTS를 이용해서 그걸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우측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경협주 중에 철도 관련주들이 보이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관련주의 종목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쭉쭉쭉 찍어 보시면은 종목 차트들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하TI가 압도적인 상승률이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직접적인 상승률이 조금 미진한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건 1차적인 거고 이제 2차적인 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봉상의 캔들로 나가고 또 월봉상의 캔들까지 나가서 이전에 경협주, 철도주가 움직였을 때 상승률이 높은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저점 대비 상승률의 강도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살짝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보면은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400% 정도가 올라간 게 보이고 대우에일에는 1,000원부터 뭐 7,000원 정도까지 역시 600%의 상승률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높았던 대하TI는 2,000원대부터 12,000원대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역시나 5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던 걸 알 수 있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률이 높았지만 5,000원에서 33,000원까지 대략적으로 5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상승률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도주의 움직임이 부산산업이나 그다음에 대우AL, 대하TI, 푸른기술로 압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 근접 기간대의 움직임에서 상한가 나온 이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3, 4월 때까지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산산업이 3월 달에 상한가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우에일은 상한가 이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하TI는 역시나 상한가 이력은 없고 그리고 푸른기술 정도를 체크해 본다면 상한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철도 관련주가 오늘 이후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선순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부산산업과 푸른기술이 유력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하TI와 대우AL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종목에서 주도주가 앞으로 탄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필두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가장 효과 높은 철도 관련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HTS로 돌아가서 변동성 움직임을 본다면 이렇게 주도주를 찾았을 경우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매수를 이 선정한 4개 중에 들어가는데 얼마에서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내가 수익률을 몇 프로를 노릴 거냐, 5%를 노리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10%를 노리고 들어갈 거냐. 이걸 정해야지 적정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때 대응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혹시 안 오르더라도 내가 리스크 관리가 쉽게 되고 물려가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올랐을 때도 추가 수익을 놓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슈를 정했을 때 이슈 매매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 2주 연속 승리팀인 동시에 MVP인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입니다.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상한 전문가님 비법 가득 담긴 강의도 만나봤고요. 무엇보다 기대감이 큰 건 오늘의 승부 종목입니다. 네. 지난주에 진원생명과학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나타냈죠. 네네네. 이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큰데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다면요. 우선 이 종목은 힌트를 더 드리면은 재탕하는 종목이에요.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중요한 건 매매법입니다. 항상 얘기 드렸듯이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할 거고 또 추석 연휴 직전에 여러분들이 수익 부분들을 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알아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 비법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10시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한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